그러면 이제 또 이제 사실 통곡의 병이지 않습니까? 76점에서 네. 사실 76점에서 84점, 88점에서 92점 올라가는 것은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사실 76에서 84 올라가는 거. 네. 금방 왔을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 네. 근데 그럼 이 친구들의 공부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76점 정도에서 머물러 있거나 잘 나오면 80점 이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제가 기준을 기출문제집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시중에 책은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책은 기출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기출문제집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기관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집 중에서 최고 난도 가장 어려운 부분들, 모아놓은 부분들은 좀 해결하기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어렵지 않은 4점짜리, 4점짜리가 13개인데 실제로 그 중에서 8개 정도는 3점 같은 4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항상 풀고 나면 쉽고 하기 전에 어렵지.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해결이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그것까지 해결하면서 시간을 다 쓰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76이나 80이 나오게 되고 더 이상은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 학생들이 앞으로 84, 88, 92까지 올라간다? 사실은 그동안 76점까지 올릴 때의 노력보다 88, 92까지 올라가는 노력이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면 네. 학생들이 너무 이제 좌절하지 너무 않을까요? 절망적인가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어떤 거냐면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학부모님들 중에도 처음 알은 정보가 있을 겁니다. 아, 네. 4점짜리가 13문제구나. 네네. 아, 근데 이제 네. 제가 이걸 왜 웃으면서 말하냐면 네. 76점 이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출을 다 봤는데 네. 왜 안 오르냐라고 네. 하는데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기출을 푸는 거하고 기출을 분석하는 게 다른데 이 점수대 학생들이 기출은 풀어보긴 했으나 수동적으로 풀고 수동적으로 그냥 암기한 문제를 하니 분석할 줄은 모르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는가요, 선생님?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집 책을 보시면은 해설이 있잖아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두꺼운데 문제의 분량보다 해설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풀이가 계속 나가는데 그걸 어찌어찌 쫓아가서 겨우 이해한다 하더라도 시험 시간에 그 긴박한 상황에서 그거를 해내기는 어렵죠. 그럼 76이나 80은 아예 못 올라가나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92점까지 올라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무슨 전략을 쓸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4점짜리가 열세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수능 시험에 4점짜리의 난이도는 2 플러스 3 플러스 8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8개의 문제는 3점 가치. 근데 왜 4점을 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중학교 도형이나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통합사고이기 때문에 플러스 1점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도형을 줘서 그 도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플러스 1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올라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 플러스 3 플러스 8인데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세 문제를 잡는. 근데 선생님, 지금 사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점수대가 이 점수대인데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모를 보면 이 점수대 학생들 가운데 여전히 이 점수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이보다 조금 더 오르는 친구들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점수보다 하락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점수에 도취돼가지고 네. 자기를 객관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해서 왜 그런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완전 다릅니다. 6월 평가원은 문제 난이도가 조금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내신 대비까지 하느라고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은 실질적으로 출제진들도 현행 고3이나 N생들의 실력의 위치 정도를 파악하는, 왜냐하면 수능을 정확하게 난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 강하고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9월 평가원은 문제가 다르죠.
3개월 동안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 실전 문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점수가 너무 낮은 친구들이 많아요. 아예 낮은 친구. 그런 친구들은 부평 때 이제 시험을 포기하죠. 그러니까 아랫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등급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없고요. 또 반수생 같은 경우도 뭐 스카이나 이런 데서 반수하는 친구들도 6월 평가원에 응시하는 학생보다 9월 평가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난도도 올라가, 여건도 안 좋아져.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월 평가원에서 부평 때 8점을 올렸다 그러면 그 학생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6점에서 그럼 92점까지 어떻게 올립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출문제를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본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학생들 보면 네.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너의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라고 하면 가장 분노하는 친구들, 자기 개념 다 아는데 왜라고 가장 분노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개념을 다 아는데 왜 또 개념 시키지? 그리고 또 이 친구들한테 이거 다시 기출 풀어봐야지라고 하는데 저 기출 풀어봤는데 또 다시 또 기출 풀게 하시죠라고. 네. 그러니까 가장 객관화가 안 된 점수대가 사실 이 등급대 76점 이 등급대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기출을 분석한다고 하시는데 과연 그럼 기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 76점 정도 되는 친구들은 쉬운 사점까지는 전부 커버가 가능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사점이 한 5개 중에서 2개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고 3개는 사실상 접근만 잘하면 충분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해설지에 너무 의존하는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좋은 내용도 물론 있지만 너무 길게 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해설을 알바한테 맡긴다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해설이 안 좋겠죠. 전문 강사들이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2문제 말고 나머지 3문제, 두 번째로 어려운 3문제를 잡을 때 좋은 풀이로 문제마다 정리를 한 번씩 해보셔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풀이로 사실 이 친구들이 보면 좋은 풀이로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첫 번째는 본인이 그 문제를 접근해서 좋은 풀이를 찾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강사들을 통해서 선생님들 도움을 좀 받는 거죠. 이걸 해설은 이렇게 나왔는데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 라고 접근해주는 문제들을 정리를 해두는 거고요. 인강도 좋은 인강이 되게 많은데 인강으로 그런 좋은 내용들을 간단한 경우들을 배우는 건 좋은데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인강으로 하는 것은 시간을 좀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강의를 먼저 듣는데 이 인강 강사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내 말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해되죠. 이게 시간이 내가 혼자 풀 때는 5분, 10분인데 들으니까 한 문제가 20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되고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쌓이면은 한 문제가 아니고 100문제, 500문제 이렇게 쌓이게 되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해는 되는데 혼자 풀려면 안 맞아요. 풀립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은 점수대가 사실 이 점수대잖아요. 맞아요. 72점을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점수로 이게 목표로 한 친구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72점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 보고 보면 72점은 꽤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만 공부하면 그게 가능한 점수인데 네, 상당수 학생들이 72점을 못 이루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왜 이제 이 친구들이 점수를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럼 이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해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어려워하는 부분은 72점이 이제 안 되고 뭐 64점이랄지 뭐 이런 친구들은 일단
차근차근 잡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틀린 어려운 문제들에 많이 집착을 하십니다. 사실 앞에서 놓치는 것들도 많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이 친구들이 빨리 그냥 한 72점까지 좀 빨리 단기간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아까 4점짜리가 13문제라고 했는데 4점짜리가 13문제면 52점이에요. 그러니까 2점짜리 3문제와 3점짜리 14문제를 다 맞춰도 사실상 48점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72점이 안 되면서 3점짜리는 사실은 간과하죠. 음. 이거는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4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72점까지 일단 올라가는 게 나는 목표다. 1차적인 한 3등급 끝자락이라도 괜찮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일단 2점 3점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잡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뺀 한 23문제 정도를 30분에 풀거나 40분에 풀거나 이런 모의고사들 있죠. 예, 그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일단은 그 48점을 먼저 확보를 하고 4점짜리, 제가 아까 8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세분화해서 보면 4점짜리 중에서 4문제 정도는 정말 3점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16점이죠. 그러니까 점수가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지도해 보면 이런 등급 아이들은 어떤 책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하는지 모르는데, 사실 선생님들 지도하에 그냥 이 상황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이것만 풀어라고 하고, 이렇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이제 책들을 말하면 책 광고하는 것처럼 돼서 그렇긴 한데, 네. 그렇게 해주면 사실상 72점도 네. 학생들이 성실만 하다면 충분히 가능한 점수인데요. 네네. 학생들이 많이 헤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점수대를 좀 봤는데, 이제 점수대별로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면 학생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92점대는 그럼 9월 모평은 어떻게 돼야 하고, 네. 그럼 9월 모평을 이렇게 준비한 상황에서 풀이 순서는 이제 이런 순서로 가져가야 하고, 그다음에 부모 이후에는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면 네.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선생님 옆에서 같이 학생들 지도하면서 체감하잖아요. 네. 문제풀이 순서나 문제풀이 방법만 이렇게 바꿔줘도 아이들이 한두 문제가 바뀌는 걸 많이 봐서, 맞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현실적인 걸 조금 더 조언을 주시면, 네. 물론 이제 좋은 학원 가고 좋은 선생님들이 만나서 하는 친구도 많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를 92점부터 갈까요? 아니면 72점 이하부터 갈까요? 밑에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나을까요, 선생님? 맞아요. 네네네. 예. 오히려 네. 92점 이상의 친구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부류가 84, 88 원조리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우리가 76점, 현재는 76점 정도 돼 있긴 하지만 수능 네. 가서는 가장 분기점이 되는 점수가 76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기가 76점, 80점이라고 착각하긴 하지만, 네. 나중에 수능 가서는 72점, 68점까지 떨어진 친구도 있고, 엄청 많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 점수에 좀 취해 있는, 네. 자기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점수가 왜 그러냐면 사실 학군지하고 비학군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학군지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니는 학생, 지방에서 좀 공부를 한다는 친구들 보면 실제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에서 공부할 때는 이게 76점, 80점 정도면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아니고 그냥 뭐, 그러니까 좀 어떤 경우에는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수 친구들이 지방 일반고 가서는 나름대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친구들이 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목에 힘을 주고 다니다 보니 이제 그럼 나도 상위권이니 대치동 상위권하고 자기를 동격화시켜서 가장 잘못된 공부 방법을 택하는 점수대가 사실 이 점수대 같은데, 이 학생들에게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객관화시키고 9월 모평 대비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모평 대비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기출문제집을 분석하거나 EBS 수능 완성을 보는 이런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그 부분들은 점수가 높은 학생이든 낮은 학생이든 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장 76에서 80이면은 거의 기본 내용들은 돼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만약에 88이나 92까지 뚫고 올라가려면 일단 기본 내용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스킬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설 모의고사 부분들을 가지고 훈련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사설 모의고사를 훈련하실 때는 최고 난도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출문제집을 볼 때도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볼 때도 최고 난도를 빼시면 안 됩니다. 76에서 80점 정도 되는 친구들은 최고 난도 문제 중에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 물론 이게 혼자 힘으로는 쉽지 않고 선생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요. 간단하게 정리되는 문제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게 92점까지 치고 올라가시는 포인트예요. 이런 게 성실함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진짜 이게 방금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76점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그 성실함보다 좀 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자면 집요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문제를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능력이 없고, 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4점 어려운 문제를 계속 참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중간에 못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방금 아니다 어려운 문제도 자꾸 도전해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봐라고 이제 조언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학생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 물고 늘어지는 이 시간이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포기하니까 항상 이 점수대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오답 노트를 크게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요. 72점 이하 학생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강조는 하지 않는데, 이제 점수가 80점 정도 언저리에서 머물러 있는, 또는 84점, 이 76이나 80, 84 이 언저리 학생들은 이 치고 올라가고 싶은데 만만치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은데, 그 쉽지 않음을 뚫고 올라가시려면 조금 정리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트로 말하면, 일반 여러분들 쓴 노트로 말하면 이 한 페이지 안에 한 문제가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문제 오려 붙인 게 반쪽에 상단에 들어가고 스텝 1, 2, 3 안에 정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정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빼시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찾았다 하더라도 한 페이지 안에 정리될 수 있는 문제들, 그것들이 하루에 2페이지씩만 채우시면 쌓여가면 92점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이 76점, 80점 사이에서 나오는 학생들의 공부하는 태도나 습관을 보면 네. 그렇게 태블릿에서 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등급대 아이들이. 태블릿에다 문제 풀고 뭐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네. 그게 얼마나 자기 방법이 정당한지를 찾아내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자기들이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이유들을 찾아내는데 꽤 집중하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좀 태블릿으로 푸는 걸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이 사실 네. 네, 그래 추천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이 유독 근데 고집스럽게. 사실 네.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블릿으로 푸는 친구들은 따다다다닥 하다가, 아니면 또 이렇게 지우개 해가지고 탁탁탁 지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풀어나가는 과정을 잘못됐더라도 봐야 됩니다. 근데 지우고 다시,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풀이 과정을 보면서 그 부분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구분하면서 사고관이 정리되는데 네. 이 친구들은 쉽게 지우고,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조금 제 경험적인 걸 놓고 말씀드리면 성적이 확 오르는 학생들 보면,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 학생들 책상에 가보면 정말 지우개 가루보다 수북합니다. 맞아요. 계속 자기 풀이 보고 다시 지우고 거기서 다시 해보고 하는데, 네. 이제 이 태블릿을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초반에 약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요함이 좀 부족하게 만드는 그 공부 자체가 있는데요. 맞아요. 학생들이 그걸 못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특히 그걸 못 참죠. 네네. 두 번째는 시험 볼 때, 시험 보는 시험지가 지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도 지면과 동일하게 훈련이 자기도 모르게 적용이 되게 훈련하는 게 좋은데, 태블릿으로 하는 거는 이질적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 소리를 학생들이 가끔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으로 공부하다 보면 수능 시험장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키워보려고 하다 실패해요. 이렇게 많이 네.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가장 시험과 가까운 환경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해야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공부 방법도 공부하는 그 시간도 그렇긴 한데 네. 자기 고집이 조금 많이 센 것도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그 논리를 개발하는 데 시간을 좀 더 많이 들이는 것도 맞아요. 네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점수대 학생들은 만약 구모 때는 어떻게 문제풀이 순서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부모 때는 뭐 사전 전체 정리하는 거 물론 필요한 것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도 점수대가 80 정도 인제 되면 사실상 12번에서 끊지 않고 13번, 14번도 인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대 학생들은 14번까지 예 직접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76점, 80점 이 학생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게 시험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막 10번, 11번부터 약간 풀이 시간이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원이나 이런 문제들은 12번까지는 학생들이 그 점수대 76, 80이 에버리지로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12번까지는 되게 쉽게 가요. 쉽게 가고 13번, 14번이 의외로 잘 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4번까지 한 번에 가게 되면 15번 하나 남는 부담이 상당히 적죠. 네. 왜냐하면 거기 14번까지 가는 친구들은요, 주관식에서 16번부터 20번까지 한 번에 갑니다. 21, 22만 남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적습니다. 선택 들어갈 때 이미 세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 이 문항별 할 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고민하다가 네.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아 수학은 그 문제 푸는 리듬이라는 게 있구나.' 네. 그래 어느 정도까지 리듬을 쭉 가서 한번 쉬어줬다가 어느 정도까지 그 리듬 속에서 내 활동량이 달라지니 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학생들 보고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풀고 나서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가 남아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두 문제를 푸는데 내가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덤벼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푸는 시간은 한 문제 20분이 아니라 5분, 10분 만에 풀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5분, 10분이면 못 풀어요. 쫓겨서. 음. 그래서 항상 수학은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따놓은 점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쉬운 문제부터 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 76점, 80점 구간하고 그다음 구간 가장 큰 차이가 물론 어려운 문제를 뭐 풀고 못 풀고도 있긴 한데 기본 문제 풀이 시간이 그때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네. 훈련이 돼야 돼요. 네네네. 진짜로 상위권 아이들은 이 지점에서 올라갈 때 보면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맞았다 틀렸다라고 하는데 이 76점 이 친구들은 자기가 풀 수 있으면 맞은 거고 못 풀면 틀린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맞고 틀리고 개념이 좀 달라지는 점수가 이 점수대인 것 같은데 맞는가요, 네, 선생님? 맞아요. 네네네.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구모를 보고 나서 자기를 한번 점검한 다음에 구모 이후에는 수능 때까지 어떻게 하면 좀 가장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그 구모 이후에 뭐 구모 분석하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4점을 점검하는 것도 똑같은데 이 친구들은 1등급 마스터나 최고 난도 이런 데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2달 반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하루에 2문제 정도씩 정리를 하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정리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제를 한 페이지 안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넘어가는 건 버리셔도 됩니다, 이 친구들은.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2문제씩 하면은 이게 30일이면 60문제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틀리는 문제들에 대한 공통점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약점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단원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에 자기 약점이 되는 단원만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 현실적으로 쪼금 이제 다시 인제 학생들도 공부 방법이나 전략적으로 잘 가졌으면 하는 것이 사실 76, 80에서 92점을 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긴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경우는 아닌데 네. 이제 이런 그런 확률적으로는 많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 학생들이 저는 잘 생각했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실제 나중에 정시 원서를 쓰거나 뭐 할 때 76점, 80점하고 84점은 생각보다 꽤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들은 수학 한 문제 더 맞기, 수학 두 문제 더 맞기가 나중에 정시원 썼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벌어진다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네. 좋은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네네.